방정식의 차이는 다른 거 없고 똑같아. 같은데 아까는 값을 썼다면 얘는 그렇게 되는 범위를 쓰는 게 부등식이니까 아까처럼 똑같이 그림 그리고 값이 되는 위치, 방정식처럼 그 근을 구한 상태로 뭐 바깥쪽인지 안쪽인지 그 범위를 적는 것 뿐이니까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부등호가 들어있는 것 때문에 위아래만 범위를 적어주면 되는 거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풀 수 있다 이 얘기죠. 예를 들어 487번을 풀면 x가 0부터 2분의 3파이까지만 그릴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x 2분의 루트 3. 그냥 봐두면 어떻게 할지 그냥 눈에 보이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눈으로 풀 수도 있어요. 생각해서 그냥. 어쨌든 근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사인 x 그림을 그리시고, 근데 0부터 2분의 3파이까지만 그리면 되니까 여기까지만 봅시다. 그럼 사인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제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직선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가 직교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 위치를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 놓고 나서 요 사이, 그럼 그것만 색깔을 조금 다르게 입혀보면 등호가 양쪽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부분과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부분부터 요 부분까지. 그래서 여기도 이제 찾아내야 되고 여기도 찾아내야 되고 그렇죠. 자, 그럼 아까 기본기 외운 대로 2분의 루트 3 위치라면 3분의 파이, 요 대칭 위치가 되니까 3분의 2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선이니까 2분의 1 높이죠. 2분의 1 높이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6분의 파이. 근데 여기가 파이 자리니까 6분의 파이하고 더하면 6분의 7파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지. 그리고 빨간 부분에 해당되는 범위를 적으면 되는 거니까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파이보다 작다, 또는 3분의 2파이보다 크고 6분의 7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적기만 하면 이제 부등식 문제가 풀린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그 사이에 들어있는 값이 아닌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건 뭐 찾으시면 되고, 그래서 방정식 푸는 방법과 사실 이 값 찾는, 방정식이었다면 뭐 여자리 이걸 찾는 거지만 이제는 그걸 해놓고 나서 위아래 부분을 따져서 답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등식 문제는 거의 현재 문제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그 문제 중에 평가원 문제를 하나 더 풀고 490번 문제이고요. 요거는 몇 년도인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2022학년도 같은데, 자, 한번 볼게요. 490번 x가 0부터 2파이, 여기 2파이까지 늘이 붙었다. 자, 그러면 코사인 x가 사인 7분의 파이, 요거를 만족하는 모든 x의 범위를 써보면 알파부터 베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베타하고 알파 차이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읽다가 잠깐 착각하지 말 거는, 여기는 코사인 x라고 하는 미지수가 들어있는 그래프인 거고, 얘는 이렇게 7분의 8 써있지만 상수죠. 7분의 파이 자리에서의 함수 값이니까 상수.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이제 비교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놓고 0부터 2파이까지 코사인 그림을 이제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 자, 그러면 사실 요 자리가 2분의 파이 자리입니다. 2분의 파이 자리예요. 근데
사인 7분의 파이라는 값이 대충 얼마큼 될까? 이게 이제 높이가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사실은 요게 이제 사인 그래프라고 봤을 때 요게 2분의 파이니까 7분의 파이라는 위치는 한 요쯤 되겠죠? 이 가운데가 4분의 파인데 4분의 파이랑 7분의 파이랑 누가 더 크고 누가 작은 값이야? 7분의 파이가 더 작죠? 그러니까 7분의 파이는 한 이 정도쯤 되는 거예요. 그럼 사인 7분의 파이 값은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치, 요 값. 그래서 코사인 x의 값과 근데 이게 이제 특수각이 아니니까 숫자로 우리가 여기가 얼마인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코사인 그림과 사인 7분의 파이는 여기 4분의 파이니까 7분의 파이 대충 이쯤 있다고 치고 요렇게 움직여 가지고 요 정도 되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사인 7분의 파이. 그러면 이 선보다 코사인 그림이 아래쪽이라는 건 요 위치와 요 위치. 그러면 이제 요 위치하고 요 위치 사이야라고 적힐 텐데 이 위치의 값을 지금 잡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사인 7분의 파이에 해당되는 값이 코사인으로는 얼마에 해당되는 값인지 찾을 수 있는 게 지금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여기는 올라가는 그림이고 내려가는 그림이지만 이쪽에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분의 파이만큼 간격 온 자리만큼 2분의 파이에서 왼쪽으로 7분의 파이만큼 온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닐까? 이해돼요? 대칭성 개념으로 보면. 그래서 실제로 그냥 이게 특수각에 해당되는 삼각비가 아니기 때문에 값을 못 정할 것 같지만 사인과 비교해서 대칭성으로 요 지금 첫 번째 위치는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7분의 파이만큼 간 자리만큼 2분의 파이에서 왼쪽으로 7분의 파이만큼 온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얘는 14분의 7파이이고 얘는 14분의 2파이니까 14분의 5파이 자리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가 2분의 3파이니까 오른쪽으로 얼마를 간 거야? 7분의 파이만큼 움직인 자리죠. 그러니까 이 자리 위치는 2분의 3파이에서 오른쪽으로 7분의 파이만큼을 이동한 위치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14분의 21, 14분의 2, 14분의 23 요만큼 파이 자리가 되겠죠. 여기가. 따라서 이게 알파가 되는 것이고 얘가 베타가 되는 거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해주면 14분의 18 14분의 18 7분의 9파이만큼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이제 특수각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도 사인 코사인은 위치 관계는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차 부등식은 이제 뭐 1차 방정식 풀듯이 했으니까 똑같고 2차도 마찬가지예요. 아까처럼 2차라면 분명히 인수분해가 되는 꼴일 테니까 믿고 하시면 되고 방정식의 해를 위치를 정한 다음에 위아래를 판단해서 써라. 자, 그럼 20번도 하나 한번 해볼게. 20번. 자, 가장 기본 문제 하나 역시 하시고 491번 0부터 2파이. 자, 그리고 2 코사인 제곱 x. 식 모양 자체가 이미 보는 식이죠. 5 사인 x 플러스 요거 풀면 x 값이 a, b 사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보면 될 것 같고 하는 방법 동일 2,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더하기 5 사인 x 더하기 1 이렇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2 사인 x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5 사인 x 그다음 여기가 플러스 3 기분 나쁘니까 바꿀게요. 2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5 사인 x 마이너스 3 그러면 2 사인 x
sin x. 여기가 3이 들어가야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뀌었어. 부등 방향.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여기. 그럼 2 sin x 플러스 1 sin x 빼기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써보면 sin x가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 3 나오니까 0보다 크다면 작은 값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또는 sin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거는 풀 필요가 없죠? 해가 없으니까 sin 어차피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일 때 3보다 큰 건 없으니까 이건 풀지 말고 얘만 풀어주면 된다는 뜻인 거죠. 그럼 이제 조금 빠르게 사인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면 이렇게 이제 생긴 그림이라면 마이너스 2분의 1 위치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그럼 여기 높이로 2분의 1이니까 옆으로는 6분의 파이니까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자리. 그러니까 6분의 7 파이 자리고 여기는 6분의 11 파이 자리가 될 거야. 근데 요거보다 아래쪽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이니까 실제로는 요 부분을 나타내는 범위 있으니까 요 사이로 써야겠네요. 알파 A, B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A분의 B 값을 쓰면 되고요. 그러면 7분의 11 형태로 나오겠지. 그래서 2차 부등식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이니까 너무 힘들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그 문제를 조금 더 응용한 문제로 한번 가볼게. 494와 495번이 있어. 494번은 아까 했던 문제니까 감이 왔냐 이거? 막 2분의 파이의 배수 관계가 아닌 값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어느 한쪽을 t로 잡아서 써보면 된다. 자, 그거만 다른 문제니까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 좀 이따 뭐 하나 시킬게. 495번 잘 보세요. 이거는 495번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6 사인 x 아까랑 또 비슷해요. 6 사인 x 그 다음에 k 더하기 1 이렇게 또 있고요. 좀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고치는 순간 이제 이쪽에 있는 1값과 이쪽에 있는 1값이 이제 사라지고 나면 여기가 마이너스 사인 x로 묶어주면 사인 x 빼기 6 이렇게 되죠. 자, 잠깐만 이대로 놔두면 될 수가 없고 잠깐.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그냥 이항해서 정리할게요.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6 사인 x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쪽으로 되네요. 그럼 2차식의 함수 개념으로 푸는 문제도 돼야 되겠네요. 사인 x를 t로 시험하겠습니다. t의 범위는 이렇게 되고 그럼 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k 아래로 부르게요. 대칭축의 위치가 3이고 그렇다면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쳤을 때 1은 한 이쯤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만 보고 얘기해야 되겠지. 이거 없는 거고. 그러면 얘가 0보다 큰 이 여기에서 모든 저기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니까 어떤 개념으로 풀면 되냐면 이 중에 가장 이거의 최소값이 그러니까 이 자리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모두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제한 범위가 있는 상태에서의 부등식 문제는 최대 최소 관계예요. 만약에 그림이 전범위라면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 이거 판별식으로 풀었지. 왜냐면 모든 이 t가 마이너스 1부터 1이 아니라 모든 실수 t라면 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런 그림이거나 이런 그림이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었지만 제한 범위가 주어진 상황에서의 부등식 문제는 최대 최소 개념으로 푼다. 오케이? 최대 최소 개념. 그러니까 여기가 최소 위치가 지금 현재 얼마냐면 1 집어넣으면 알겠지만 요만큼이 된단 말이야. 요만큼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을 쓴 것과 같다. 이해되죠? 그래서 K는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왔으면 어떻게 푸는 될까?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모든 t에 대하여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 중에 가장 큰 값,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가 들어있는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494번을 아까처럼 치환을 해가지고 일반적인 식으로 정리한 후에 답을 한번 써보기 바람. 대신 얘는 해를 구하라고 했을 때 x의 범위로 답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치환했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앞으로. 혹시 자기 풀이 중에 막힌 데가 있거나 또는 실수한 데가 있는 답이 안 맞으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래. 일단 자기 푸는 대로 풀어. 근데 지금 멈춰 있는 사람들은 잠깐씩 참고해도 좋아요. 아까 했던 그대로 풀어봤어. 한 값을 t로 치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변화하시는 식으로 쓰시고, 대신 조심한 건 부등식을 풀어서 답을 쓸 때는 x의 범위를 쓰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치환해서 써있는 이거는 t의 범위라는 거. 이 그래프 자체가 t의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치환했을 때 t가 이만큼이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쓴 거다. 그리고 x의 범위로 최종 답을 쓰는 게 맞다. 베껴 쓰지 마시고 중간부터 풀어. 다시 결과를 끝까지 한번 생각해서 내보시라고. 이 정도면 그냥 학교 시험에 10번대로 낼 만한 기본 문제입니다. 혹시 그래프를 그려놓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위치가 이거 되는 거 구하는 게 어려운 사람은 공부 좀 많이 해야 돼. 네, 이 정도는 이제 보여야 되고 문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결과 내보세요.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 체크하시고
좀 중간까지 가다 마른 사람은 사진 한 장 찍어두고 마무리 짓고요. 그냥 뭐 순서대로 그대로 써서 나타낸 거니까. 자, 나오죠? 오케이. 이제 유형 21. 요 마지막 유형이 활용 문제인데 방정식, 부등식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아까 별표를 3개 쳤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앞부분보다 실근 조건보다 21번에 표시해 두시고 이거는 그냥 내는 문제들이야 다. 이 네 문제 모두 다 그냥 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2개 정도만 나랑 한번 해보고 이제 뭐 때문에 해주냐 하면 혹시 그거 기억나니? 아예 한번 써줄까? 이거 또 써주면 또 중복인 것 같은데 아는 사람 다 아니까. 그럼 써놓고 필기는 혹시 필요 언제 자기가 잘 모르겠다는 사람은 얘부터 공부한 다음에 봐야 볼 거야. 1학년 때 배운 걸로 그냥 할 거야. 제목은 실근의 부호와 그 다음에 근의 분리. 기본기 문제 중에 이때 실근의 부호는 방정식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함수 버전으로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표로 하나 딱 그려놓고 정리할게. 실근의 부호라는 말은 그 힌트, 조건이 3가지가 있는데 두 근 모두 양수, 방정식 버전에서 두 근 모두 음수, 그 다음에 하나는 한 개는 양수고 다른 한 개는 음수. 요 3가지에 대한 거죠. 자, 그래서 이때 핵심은 이 모두라는 말이 붙은 거는 3가지 조건을 동시에 따져서 비교를 해야 되고 한 근은 어떻고 다른 한 근은 어떻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 거는 그냥 한 가지 내용만 따지면 된다. 방정식에서. 그럼 두 근 모두 양수라고 돼 있을 땐 첫 번째, 양수냐 음수냐 따질 수 있는 건 실수야. 허수는 양수 음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판별식 조건이 들어간다. 물론 두 근이 서로 다른 양수라고 했으면 는이 빠져야 됩니다. 근데 그냥 두 근 모두 양수, 그럼 판별식으로, 즉 실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두 근 모두 양수를 나타낼 수 있는 2가지가 두 근의 합이 양수고 두 근의 곱도 양수 이렇게 써주면 두 근 모두 양수인데 실근이야. 3가지를 따진다는 게 이거. 그 다음 두 근 모두 음수는 역시 음수도 실수라는 뜻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판별식 따져야 되고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방정식 버전이라는 게 근과 계수 관계 쓴다는 뜻이야.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음수가 되는데 두 근의 곱으로는 양수가 나올 때. 이럴 때라는 건 두 근 모두 음수라는 내용의 표현을 이 3가지를 만족하는 연립부등식을 푸는 거야. 근데 한 근은 양, 한 근은 음이라는 건 한 가지만 따지면 된다는데 이 한 가지는 두 근의 곱이 음수이면 하나가 양이고 하나가 음이라는 뜻이다. 그럼 얘도 양수 음수면 실근이니까 판별식 따져야 되는데 왜 안 따지나요? 요 말 안에 판별식이 양수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따지면 된다. 요게 이제 방정식 버전. 그럼 비슷한 내용인데
이 양수, 음수라는 게 0을 기준으로 크다 작다를 판단하는 게 방정식 버전인 거야. 그럼 함수 버전 근의 분리는 뭐냐면 0이 아니라 다른 숫자, 특정한 다른 숫자에 대해서 크다 작다를 표시하는 게 함수 버전. 그래서 두 근 모두 뭐 어떤 숫자보다 크다 이런 내용. 또 하나는 두 근 모두 어떤 숫자보다 작다. 또는 한 근은 이거보다 크고 다른 한 근은 이거보다 작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그러면 한 근은 P보다 크고 다른 한 근은 P보다 작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함수 버전으로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 형태로 x제곱계수가 양수이면 아래로 블록이죠. 그러니까 이 두 근 모두 P보다 크다는 상황을 그래프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물론 중근 형태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된 걸 나타내는 표현인 거고 두 근 모두 P보다 작다라는 상황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런 상황이 두 근 모두 P보다 작다라는 상황을 나타내는 거고 이게 이제 fx라고 봤을 때요. 한 근은 P보다 크고 한 근은 P보다 작다는 게 요 근은 P보다 작고 요건 P보다 크면 여기가 이제 P가 되니까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라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이런 말이랑 같은 말이다. 자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여기도 모두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면 이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놈을 찾아야 된다는 뜻이고 한 근은 어떻고 다른 한 근은 어떻다 그러면 얘는 한 가지 내용만 따지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판별식과 근과 계수관계, 합과 곱을 이용해서 표현했다고 치면 여기서 뭘 이용하는 거냐면 첫 번째 역시 판별식을 활용할 거예요. 근데 역시 어떤 숫자보다 크다 작다의 개념은 실수에만 존재하는 거라 판별식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거만 가지고는 이 두 상황이 구분이 안 돼요. 그 다음 함수 값을 따져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해서 P를 대입하면 즉 FP의 값이 양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도 보면 P 대입하면 양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 P 대입했을 때 양의 함수 값이 나온다는 것만 가지고도 둘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한 조건이 더 필요해.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대칭축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P보다 크다면 대칭축 자체가 P보다 큰 쪽에 있는 거고 얘 같으면 대칭축 자체가 P보다 작은 쪽에 있죠. 그래서 대칭축 자체가 P보다 큰 쪽에 있느냐 아니면 이 대칭축 자체가 P보다 작은 쪽에 있느냐 요걸로 구분하면 이 두 개가 구분이 되죠. 그래서 제목으로는 여기다가 요게 판별식, 요게 대칭축, 요게 함수값. 세 가지 뭘 따지냐고 생각할 때 빨리 기억하려면 함, 축, 판 이렇게 기억하라고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꼭 기억하시라고. 자, 그러면 얘는 한 가지만 따지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 셋 중에 뭐만 따지면 되냐면 얘는 함수값만 따지면 돼. 즉 이런 그림이라면 이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게 된다면 하나는 P보다 작고 하나는 P보다 큰 근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이 돼 있어야 되고 이 내용을 애초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람은 적을 필요 없고 다시 한번 공부하고 기억을 해둬야겠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찍어두세요. 근데 이 내용으로 풀 때 왜 그렇게 푸는지 자꾸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답이 없어. 잘 기억하시고 모두 세 가지 조건. 한 근은 어떻고 다른 한 근은 어떻다. 한 가지 조건. 그런데 기준 숫자가 0보다 크다 작다라면 방정식 버전으로 합과 곱을 이용하는 거예요. 판별식하고. 근데 그게 0이 아니라 다른 숫자, 특정한 다른 숫자에 대해서 크다 작다를 나타낼 때는 함축판, 함수 버전으로 푼다. 이 세 가지 양쪽에 그러니까
그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죠.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 나와도 풀 수 있게 준비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 산술평균, 기하평균 쓰는 거. 양수 조건에 합이나 곱이 주어져 있거나 역수 구조가 보이는 때 최대 최소 문제를 만나면 그거. 이 정도는 그냥 문제 보면 떠올라야 돼요. 여기도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 내용도 포함된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방정식 일반, 부등식 일반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해 두기 바람. 자, 그럼 지우고 이제 얘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를 풀겠습니다. 윗자리 적을 시간 아마 없을 것이고 찍어두세요. 필요하면. 다 적었어요. 다 적었어요 벌써? 설명을 듣고 나중에 적는 게 유리합니다. 적느냐고 뭔 얘기인지 못 듣고 적어놓기만 했다 그러면 큰 의미가 없어. 왜냐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게 이 노트에만 적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마 처음에 배울 때 그런 얘기 했을 거야. 대수 이걸 배우는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큰 부담이라기보다 배우는데 1학년 내용이 포함돼서 자꾸 문제를 풀어야 될 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그때가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올 때마다 체크. 자, 뭐 496번은 뭐 중분 얘기니까 판별식 써보기만 하면 똑같은 문제니까 다른 걸로 하나 풀겠습니다. 내가 그러면 498과 499를 풀어줄게요. 498과 499. 자, 498번 풀겠습니다. 다음 중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 요게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 그 말은 아까 배웠던 걸로 생각하면 한 근은 양, 다른 한 근은 그죠? 그러면 한 근은 어떻고 다른 한 근은 어떻다 이거는 한 가지 조건만 쓰면 된다는데 이게 이제 부호라는 게 양수 음수 얘기니까 양음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표시할 거는 두 근의 곱이 음수입니다. 요거 하나만 쓰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두 근의 곱을 읽어보면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요게 음수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를 이제 풀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첫 번째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이거 곱해서 음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얘가 양일 때 얘는 음이 되고 얘가 음일 때 얘가 양이 되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푸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뭐 예를 들면 사인 제곱 세타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생각해서 적을까요? 예를 들면 1 마이너스 뭐 코사인 세타, 아니면 코사인을 고칠까?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제 이렇게 고쳐서 생각하는 것도 좋겠죠. 둘 중에 어느 게 더 편해 보이니? 니네 입장에서는. 유찬이 어느 게 더 편해 보이냐? 너 같은 뭐 어떤 쪽으로 풀게? 두 번째. 두 번째. 좋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든지 편하겠죠. 2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루트 2 사인 세타 플러스 1과 루트 2 사인 세타 빼기 1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 곱해서 음수가 나오니까 사인 세타가 사이값 쓰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부터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0부터 2파이까지라고 적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사인 세타 그림 그리고 아까처럼 0부터니까 이쪽은 많이 그릴 필요 없네. 한 줄기는 그려야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여기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 여기 이렇게 그려놓고 요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요 파란 선 사이에 있게. 그러면 여기부터 요 자리까지 여기 파란 거.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파란 거. 그 다음에 여기부터 다시 여기까지 파란 거. 세 군데로 적힐 거예요. 여기 이게 2분의 루트니까 4분의 파이 자리라는 건 알 것이고, 그리고 이게 대칭성으로 4분의 3파인 것도 알고요. 여기가 4분의 5파인 것도 알고, 여기가 4분의 7파인 것도 아니까 답은 0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파이보다 작다. 또는 4분의 3파이보다 크고 4분의 5파이보다 작다. 또는 4분의 7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구간에 해당되는 값을 나타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는 이제 보기 보고 판단하셔야겠죠. 자, 이제 이렇게 푸는 건 사실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내가 힘든 길을 택했어 이렇게 되면 이걸 따져서 써야 되고요. 그럼 만약에 이 경우를 따진다 그러면 사인 코사인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놓고 사인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는 코사인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 잘 채워졌고요. 만약에 이제 얘는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더해서 양수가 나온다, 이 범위를 찾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여기는 물론 다 되겠죠. 둘 다 양수니까. 근데 아까 사인과 코사인이 같아지는 요 자리가 4분의 3파이 자리였어요. 이게 4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더해서 양수가 된다는 건 4분의 3파이 전까지는 가능하죠. 자, 그리고 또 어디가 가능하냐면 여기 다 음수가 나올 것이고, 여기 요거 4분의 7파이 이후로는 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동시에 사인 빼기 코사인이 음수가 된다는 건 코사인이 더 큰 쪽, 코사인이 더 큰 쪽이니까 0부터 4분의 파이 사이, 그 다음에 여기 4분의 5파이부터 큰 쪽, 요거 공통부분 찾으면 이제 뭔가 하나 나올 거고, 둘 다 또 이쪽은 또 음이고 이쪽은 양이 되는 것도 찾아보면 얼마나 나올 거고. 근데 그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거 풀라고 시도하다가 너무 복잡해 보이면 일단은 이 사인 코사인 관계라면 특히 제곱식은 다른 삼각함수 쪽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생각했다는 게 좋은 방법일 겁니다. 이거 별로 안 좋은 방법. 근데 생각은 처음에 그렇게 들 수도 있잖아.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제곱 빼기 제곱을 보면 합차를 자꾸 생각하니까. 근데 실제로는 사인 코사인에서는 한쪽 삼각함수 쪽으로 바꾸는 게 유리하다. 자, 499번도 하나 더 해볼게요. (499번은) 0부터 파이까지입니다. 그때 x제곱 마이너스 3x 탄젠트 세타, 그 다음에 더하기 2는 0, 요거의 두 분 사이에 1이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렇게 써 있을 때 이게 문제는 보통 이렇게 써지지만 지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실제 머릿속으로는 이것처럼 x의 개수가 이만큼이 돼 있는 상태인 거니까 탄젠트가 뒤로 빠져 있지만 실제로는 x의 개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의 두 분 사이에 1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아까 다른 말로 하면, 원래 말로 하면 한 근은 1보다 크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작아요. 이렇게 된 거니까 얘가 2차 함수로 생각하는 함수 버전으로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꼴이고, 대칭축의 위치가 여기가 2분의 3 탄젠트 세타인가요? 근데 세타가 0부터 파이라면 탄젠트는 사실은 모든 실수값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파이인데 탄젠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모든 실수 값이죠. 탄젠트 자체의 값. 어쨌든 이렇게 된 상태이고 이때 이게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라고 하려면 한 근은 1보다 크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작다니까 만약에 이렇게 그림이 돼서 여기 사이에 1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그럼 사실은 F1이 음수다. 아까 함수값 하나만 쓰는 거. 자, 그래서 실제로 얘는 요걸 fx라고 생각했을 때 f1이 음수예요. 요렇게 쓰는 게 이 문제 풀이가 되겠고. 그럼 1 집어넣으면 1 빼기 3 탄젠트 세타 더하기 2 얘가 0보다 작다가 되어서 얘를 이항한 후에 3으로 나눠버리면 탄젠트 세타가 1보다 크다. 요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럼 이제 아까 그랬던 그림 다시 그릴게요.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 자리고 여기 파이 자리입니다. 그럼 이제 탄젠트가 0부터 파이까지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된 그림과 이렇게 된 그림이죠. 자, 근데 문제는 탄젠트가 1보다 크다는 게 여기 이제 1이라고 하는 자리라고 치면 여기가 4분의 파이 자리라니까 이 부분이 되는 거니까 x 이 세타의 범위로 여기 세타의 범위로는 4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면 탄젠트가 1보다 큰 영역을 표시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가 함수값이 1보다 작다. 이거를 그냥 바로 생각해내면 그냥 두 줄 쓰고 그림 살짝 그리면 되는 문제인데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를 어떻게 표현하지를 아까 그걸 모르고 있다면 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 웬만하면. 자, 그래서 498, 99처럼 방정식 버전, 함수 버전에 근의 분리 또는 실근의 부호 관련한 문제는 필수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예요. 104페이지. 자, 근데 우리 이제 요 삼각함수 여기까지 하면 삼각함수가 하나가 더 있긴 하구나. 활용까지 간 다음에 여기 우리 고득점 문제 그 문제도 한번 다룹시다. 단원이 삼각함수 전체 다름을 한번 다뤄볼게요. 이거는 활용 끝난 다음에 바로 특집으로 저 앞에 삼각함수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활용 문제를 그냥 직접 모의고사 문제 몇 개 섞여 있으니까 앞에 거보다 조금 힘들 것이고 지금 배웠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면 괜찮습니다. 따라 할만 할 거야. 자, 일단 여기 104페이지에서 네 문제만 여러분이 도전해보고 네 문제 시간 너무 많이 걸리겠다. 내가 그냥 두 문제 풀어주고 여기 104페이지까지 과제로 하시면 돼요. 물론 과제가 하나 더 있어요. 이번 주에는 삼각함수 그래프 전체에 대한 복습. 이번 주는 좀 문제 많이 풀어라. 여태까지 과제 얼마 안 돼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서 시험에 출제됐던 유형과 비슷한 유형 두 개를 조금만 더 풀어줄게요. 네, 첫 번째 제일 많이 났던 문제 중에 하나 500번. 500번은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해당되고 근데 어렵지가 않으니까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함수가 하나 있는데 4 사인 6분의 파이 x라는 그래프가 있대. 근데 보니까 여기 이렇게 보니까 그림이가 사인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 사인 그림을 보자마자 확인할 건 최대, 최소, 주기 이런 내용은 읽고 시작하는 거라고 했잖아. 최대는 얼마가 되죠? 최대 4, 최소는 마이너스 4. 물론 여기는 안 그려져 있으니까 상관없어. 주기 6분의 파이분의 원래 주기 2파이가 되니까 주기는 12가 되겠죠. 그럼 주기가 12가 되는 순간 그래프에는 아무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여기가 얼마일까요? 6. 가운데는 3.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오케이. 그런데 요 사인 그림에다가 직사각형을 잡았다는 거야. 이렇게. 직사각형을 잡았을 때 여기가 A, B, C, D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힌트를 딱 줬어요. 4라고 요 BC 길이가 4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알고 싶은 건 이 넓이를 구하래. 그럼 가로 길이는 4 알려줬으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높이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가 거리가 4라는 걸로부터 3이 대칭 기준점이니까 이게 4라면 여기가 2,
여기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쪽 B점의 X좌표가 1이 되는 거고 C점의 X좌표는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럼 이 세로 길이를 요 식에다가 X 대신 1 대입해 보면 나오는 그 함수 값이 세로 길이가 될 테니까요. 1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4 사인 6분의 파이 이렇게 되어서 높이가 이제 2로 결정이 되겠지, 그지? 따라서 넓이는 8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학교 시험에 교과서 있어요, 문제 아마. 절대 보면 알 거야. 교과서에 문제 있으니까 가로 길이를 알고 있다는 건 대칭 기준 주기를 이용해서 대칭점으로부터 몇 칸 몇 칸 똑같이 생각하면 이 B나 C나 좌표가 생기니까 그냥 Y 값은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안 풀어봤던 유형이 504번이니까 504번을 하나 더 풀게요. 니네 501번 풀었던 기억 날 거고 502번도 내가 미리 풀어준 문제니까 푼 거 기억 날 거고 503번도 풀었던 문제고요. 505번도 치환해서 하는 문제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504번 하나를 풀게. 자, 504번은 선생님 설명을 듣지 말고 도전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옆에다가 문제 쓰면서 틀을 적을 테니까 혹시 필요하면 참고. 이게 아까 말했던 삼각함수 그래프와 직선과의 교점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래프 왼쪽 거 그래프 잘 그리시면 돼. 절대값이 전체 씌워져 있으니까 원래 그림을 살짝 그려놓고 뒤집어 꺾어가지고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직선은 기울기가 2분의 1짜리예요. 그러면 잘 정리가 됐죠. 안 되겠다. 분자를 2로 써야 되는구나. 분자를 2가 되게끔 잘 맞춰보시고 그 다음에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 출발을 원점이 아니고 0,-1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자, 그럼 나도 그림을 살짝 그려볼게. 결국 그래프랑 직선과의 교점 개수 구할 때는 양쪽으로 x범위가 따로 지정된 게 아니야. 양쪽으로 충분히 공간을 두고 한 줄기 이상 그릴 수도 있다란 전제 하에 그림 크기를 정하세요. 그냥 놔도 되겠구나. 마이너스 1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2칸 갈 때 1칸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4칸 갈 때 2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2칸이니까 잠깐만. 2칸에 1칸에서 주기를 잘못 잡았나?
칸에 3칸이니까 여기 지나가는구나. 아, 이거 좀 요 그림인데 6칸에 3칸. 그러면 6칸에 3칸 딱 맞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근데 왼쪽으로는 어차피 절대값을 씌워놔가지고 음수 쪽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뭐 아무 상관이 없게 돼버렸고요. 어느 위치인지 잘 보면 이렇게 만나는 점이 생기는데, 여기는 3개뿐입니다. 3개뿐이죠. 만약에 3분의 1x라면, 여기가 3분의 1x라면 3칸에 1칸이니까 9칸에 3칸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9칸 가고 3칸이니까 여기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림을 그리면 또 개수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3n분의 1, 뭐 또 2n분의 1 이렇게 나와도 n값에 따라 계속 개수가 늘어나는 비율이 일정하게 생길 거예요. 그것대로 따라 쓰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 교점의 개수가 3개로 구해지죠. 그래서 그림 그리는 문제는 조금 숙달이 되면 좀 빠른 거고, 그게 좀 느리면 조금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는 104페이지 505번까지 거기다가 프린트 숙제가 있습니다. 프린트 과제가 좀 많아요. 이건 이제 삼각함수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래프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건 프린트 줄게.